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증여세하고 좀 관련이 깊은 예규가 나와서 대표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하면은 항상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증여를 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냐 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심지어는 증여를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냐? 여기 결론부터 보시면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게 어떤 케이스인지 끝까지 보시면 대표님들 절세에 정말 꿀팁이 되실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경청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사실관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체크를 하자면 신청법인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을법인은 갑법인의 지분을 100%를 보유 중이며 을법인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 A, B가 보유 중입니다. A와 B는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요거를 일단은 증여하기 전에 요 도표부터 좀 먼저 제가 볼게요. 자, 증여할 수 없다는 일단 결론이고요. 증여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도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쟁점 법인은 갑법인이 되겠죠? 갑법인한테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갑법인한테는 과세가 되겠지만 네, 이 갑법인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A, B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건데요. 자, 이 갑법인은 을법인. 자, 갑법인의 주주는 을법인이래요. 100%를 누가 갖고 있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을법인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 100%를. 자, 그러면 이 갑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을법인은 누구 거냐? 네, 이 을법인의 주주는 A와 B가 주주인데 A가 40%, B가 60%를 갖고 있대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은 A, B가 지배를 하겠죠? 네, A, B라는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은 을법인에서 지배를 합니다. 왜? 을이 100%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은 을이 지배하고 있고 을은 AB가 지배하고 있고 결국 갑도 AB가 지배하는 거 아닌가요? 갑도? 네, 요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C가 자, 쉽게 그냥 제가 아버지라고 할게요. 특수관계인은 물론 범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AB가 아들이고 그리고 C라는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와 B와 C는 특수관계인,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아들 둘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냐에 따라서 증여세 이슈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한테 직접 증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아들이 내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을에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자, 뒤에서 을에게 증여했을 때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실관계를 보니까 누구한테 증여를 했냐면 A, B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누구한테 증여를 했어요? 바로 갑에게 증여를 했어요. 갑에게. 이럴 때 세금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자, C가 뭘 증여했냐. 자, 아버지 C는 이 아들들한테 뭐 많이도 증여를 하셨네요. 임야, 비상장 주식, 건물 네, 이런 거를 증여하셨대요. 물론 건물들은 이제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고
비성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뭐 평가는 정확하게 하셨네요. 하고 증여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하는 을법인의 아들 아니고 한 다리 건너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갑 회사는 공짜로 재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뭘 내야 돼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겠죠. 갑법인은 일단 증여세가 아니 법인은 증여세 내지 않죠. 법인세를 내야겠죠. 자, 갑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관계에도 보시면 자, 자산수직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질의 내용이 있어요. 질의 내용은 뭐냐? 일단 이제 법인세는 납부하시겠답니다. 근데 뭐가 궁금하냐? 특정 법인의 최대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특정 법인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특정 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상증법 제45의 5 또는 상증법 제4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또 해석 들어갑니다. 한국말인데 세법은 항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버지 씨가 우리한테는 안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줬냐면 이 재산들을 갑법인에 줬어요. 근데 갑법인은 을법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을법인은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갑법인은 공짜로 재산이 생겼으니까 이익이 생겼으니까 법인세를 내겠지만 우리도 증여세를 내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낼까요? 안 낼까요? 우리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과세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론은 특정 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한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예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 총 3가지인데 아들인 AB가 직접 증여를 받는 게 있고요. 아들들이 지배하는 을법인이 증여를 이쪽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갑법인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회사에서 아들한테 직접 안 하고 아들 회사에 줬었어요. 증여를. 그래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었냐면 이런 경우에 특정 법인의 이익을 주면 증여한 걸로 보겠어.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하겠어.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증여세 포괄주의인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 모든 자산이 그런 건 아니고 자, 자산을 증여한다거나 또 채무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또 꼭 자산을 안 줘도 받을 돈을 안 받는 거. 그리고 저가양도 공짜로 준 건 아닌데 너무 싸게 줬다거나 또 무상이나 저가로 대부를 해줬다거나 저가 현물 출자를 했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이익을 주면 자녀가 최대 주주인 법인에서 이익을 받게 되면 과세 이슈가 생깁니다. 어떤 과세 이슈가 생기느냐? 자, 자녀한테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이익을 줬네. 그러면 이거 자녀한테 준 거랑 똑같아. 그래서 법인 A는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자, 둘이에요. 법인은 뭘 내요? 법인세. 공짜로 이익을 받았으니까 법인세를 내고요. 이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특수관계인 주주도 역시 부가 자녀의 지배법인 A의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한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법인 A의 최대 주주인 자녀 등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법에서는 직접 주지 않았어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주면 법인은 법인세, 자녀는 증여세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하나의 도표로 제가 또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자, 법인 A가 있고요. 법인 B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A 법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아들들이 주인이에요. A 법인은. 자, B 법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아들이 주인이 아니라 A 법인이 주인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야? A 법인의 주인이 아들들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증여 의제 과세를 한 특정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 의제를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 자, 그런데 이 이익을 받은 게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받았다는 거죠. 세금을 두 가지를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가 A 법인에다가 직접 줬을 때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B 법인에 주었을 때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배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배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금은 다릅니다. 자, 주식 30억, 부동산 30억, 현금 40억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A 법인에 주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A 법인은 자산 수중 이익 100억에 대한 법인세 22억, 뭐 정확하게 하면은 뭐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또 20%인데 그냥 통으로 했습니다. 자, 지방세 포함해서 A 법인은 22억이라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A 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 2명은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세, 자녀는 증여세.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 경우도 법인만 법인세를 내고 자녀들은 증여세를 안 냈어요.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이런 법이 나온 겁니다. 특정 법인에 이익을 줬는데 그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면 이익을 본 그 주주도 증여세를 내라. 이게 이제 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스 2를 볼게요. 케이스 2는 누구한테 줬어요? A 법인이 아니라 B 법인한테 줬어요. B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들들이 아니라 법인 A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법인 B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A 법인 아까처럼 똑같이 2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법인세. 자, 그런데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들들. 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가 없답니다. 자, 2021년 7월 21일 날 나온 예규에는 왜 과세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특정 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 5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예규가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들 제가 왜 이 예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지 잘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남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이 자주 바뀌어요. 또 법에서 또 해당이 안 되던 것들도 자꾸 변경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케이스는 현재 예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궁금하신 거, 또 이런 부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 보고 연구해서 대표님들 절세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